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처음에 그 트럼프가 항상 하던 얘기가 그거였죠. 그 코로나 코비드 걔네 말로는 코비드 19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차이니즈 백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한 백신이라고. 죄송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고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게 생겼다라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백신은 그러면 끝내주는 백신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바이러스 그 뭐 생화학무기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거 백신은 갖고 있었을 텐데 중국 백신은 그러면 지금 훨씬 더 준비가 돼서 100%였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소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잡힐 듯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또 이제 질병본부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우리가 조금 많이 좀 오랫동안 고생하셨지만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지금 4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백신 수급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언제쯤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게 뭐 관리청이나 뭐 당에서 혹시 뭐 초창기에 판단 미스를 한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미국이 지금 자기네가 한 6억 회분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 모더나나 뭐 화이자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 원래 2분기부터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미국에 먼저 납품하고 그리고 우린 나중에 들어온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분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부터 강대국들의 어떤 백신 사재기, 그 과연 이게 제3세계 뭐 어떻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백신 문제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과연 이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자는 건지, 나만 살면 된다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연희 씨가 준비하신 거는 강철한 TV에 나왔던 건데, 그 북이 이제 백신 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O에서 공식 발표했듯이 확진자는 0명이지만 이 백신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북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자체 개발하기는 사실은 그 국력이 안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뭐랄까 폐쇄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백신 문제가 조금 심각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강철한 TV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민들은 중국산 시노백이나 맞아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국도 이제 까는 거죠. 반중 정설 얘기하면서 김정은과 중앙당은 미국산 화이자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 네. 북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산 백신 2천만 분을 북에 긴급 지원을 했답니다. 2천만 분이면 북이 2,500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가 거의 다 맞을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우리 아직 못 맞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백신에 대한 공포가 북한 내부에 팽팽해지면서 당국과 주민들과의 불신이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 정권은 주민들에게 중국산 백신을 무조건 맞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대요. 강요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지 않겠다고 막 피해 다니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많은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국경을 막고 통제하고 있고 이 자체가 바로 북 정권이 강요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은 준비가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 맞겠다고 하고 있다. 네, 국가에서 강제로 지금 2,500만 명인데 2천만 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조금 갓난아기 들 정도는 내놓고는 다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맞으라고 강요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맞겠다고 거부를 한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왜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냐 하면 바로 우리 아버님 세대, 뭐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살았던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불과 한 세대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20년 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디를 손가락질하거나 그러기가 참 저는 좀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한때 지금 대한민국 그 탑5 그러니까 전 세계 죄송합니다. 전 세계 탑5 안에 든다고 하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드라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폰이나 타고 다녀라 이런 조롱을 받던 그런 저도 뭐 국민 감정이 되게 애국심이 강했던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 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저런 취급을 받아? 메이드 인 저펜은 저런 취급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게 저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백신 얘기로 넘어갑니다만 중국 백신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약효가 얼마나 된다 안 된다 뭐 맞으면 이게 뭐 효과율이 50%다 60%다 뭐 70%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러시아산은 그 백신은 뭐 상당히 지금 뭐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지금 이제 강철한 TV에서 중국 백신을 무조건 이렇게 불신한다고 얘기하면서 인민들이 안 맞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나서서 김정은 총비서나 중앙당 사람들이 이거를 맞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중국산 네네. 백신이죠. 네. 지금 뭐 보게 되면 지금 모든 국경에 좀 다른 나라들 다 국경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가려면 20일 격리에 있어야 되고 어쩌고 네. 중국 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무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도 그 아무래도 가게 때문에 상품 때문에 하는데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격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네네. 비자가 나옵니다. 단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국산 백신을 우리가 어디서 맞습니까? 한국에서. 다른데 어떤 태국이나 무슨 베트남이나 어떤 데 가서 맞고 뭐 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중국은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국산 백신이 뭐 50%다 60%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든지 간에 어느 정도 혈액은 있는 거죠. 안 맞은 네.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북쪽에서 우선 당장은 뭐냐면 코로나가 하나도 없어요. 북이. 네. 그건 WHO가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왜 맞아야 되냐? 지금 계속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4월 초부터 지금 뭐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래도 대대적으로 뭔가 경제를 위해서 밀을 내면 그 무역 나가는 사람들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 마음 놓고 국경을 열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빨리 혈액이 안 맞은 거는 낫고 전 중국 백신 왜 요즘 며칠 전부터 갑자기 뭐가 있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전에 중국 백신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러시아 것도 엄청 좋다고 그랬고 그래서 나는 북에서 이 말이 진짜라면 강천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 2천만 명에 대해서 백신을 중국 거 들여다가 국가적으로 빨리 맞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 됐다. 빨리 그 백신 다 맞아가지고 국경을 좀 풀어서 수입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빨리 벌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중국산 백신이라고 해서 뭐 너무 하대하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을 맞아서 정말 부작용이 있는 건지 그런 뉴스를 아니면 믿을 만한 소식통을 뭐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강철한 TV에서 중국산 백신 2천만 회가 북한에 긴급 공급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이 이제 백신이 북에 들어가는 걸 아마 막고 있을 거고 이거부터가 비인도적인 거죠. 그리고 북이 백신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뭐 우리도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중국은 인도주의적으로 주고 싶어도 몰래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 강철한 TV는 그냥 많이 줬는데 못 맞고 있다라고 그냥 단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백신이 북에 공급됐는지도 저는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처음에 그 트럼프가 항상 하던 얘기가 그거였죠. 그 코비드 걔네 말로는 코비드 19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차이니즈 백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한 백신이라고. 죄송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고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게 생겼다라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백신은 그러면 끝내주는 백신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바이러스 그 뭐 생화학무기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거 백신은 갖고 있었을 텐데 중국 백신은 그러면 지금 훨씬 더 준비가 돼서 100%였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소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연희 씨 얘기는 내가 들은 얘기는 중국 백신이 되게 효과가 좋다는데 뭐 효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그럼 어디서 나온 소식이냐? 그러니까 이 한쪽의 뉴스만 가지고 지금 강철한 TV는 조금 짜깁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정말 이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미 그쪽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을 이제 악마화하는 거죠. 일부러 중국의 이거 백신도
일부러 그렇게 해서 중국의 백신 못 맞게 하려고. 저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자기네가 가진 백신만 팔아먹고 그 네. 먹가스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그쵸. 없다고 하면 미국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쵸. 미국이 이걸 가지고 뭐 말 잘 듣는 애들한테는 풀어주고 특히 아프리카 쪽에나 뭐 또 다른 제3세계에 이제 중국하고 경쟁해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예전에는 뭐 무기 가지고 조금 장난질 쳤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요 위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다 맞고 나면 지금 제코가 석자라고 지금 뭐 50만 명 이상 죽고 나니까 이제 6억 회분 딱 자기네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먼저 맞추고 나면 이제 백신 가지고 이제 풀 거란 말입니다. 조금씩. 그런데 이거를 군수물자급에 준하는 어떤 뭐 의회 인준이 있어야 백신이 나간다라는 거 하나만 통과시켜 놓으면 이제 그러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비는 애들만 먼저 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려면 중국 백신하고 러시아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맥락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철한 TV가 노리는 거는 당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얘기하듯이 북의 어떤 정부가 상당히 악마화되고 나쁜 짓을 잘못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의 지도부가 자기들은 좋은 백신을 맞으면서 인민들에게는 백신을 뭐 풀지 않거나 안 좋은 백신을 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 경찰들과 인민반을 통해서 중국산 백신을 무조건 맞으라고 안전하니까 무조건 맞으라 하고 강요를 하고 있답니다. 네. 어쨌든 북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네. 이 국가 체제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민의 안전이자 국가의 안전입니다. 네. 이 주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상관없고 국가의 체제 안전만 위해서 이렇게 강요한다.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민들 다 죽고 국가 혼자 남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고 강철한 TV가 반북 유튜버가 조중동이 생각하듯이 북의 지도부가 정말 인민을 생각하지 않고 곧 망해야 될 정부라면 거짓말하는 독재자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백신 맞았을 때도 그 영부인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백신 바꿔치기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있으니까 다른 걸로. 진짜 독재자라면 이거 중국 백신은 신호 백신,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 맞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백신 맞고, 혹은 EU에서 만든, 혹은 영국에서 만든 다른 백신 맞고, 중국산 백신 맞았다. 그렇게 선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정부가, 북의 정부가 뭔가 쇼를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겠죠. 이렇게 되면 인민들이 국가에 대한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네.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70여년 그 무서운 잔인했던 국가 경제 국제 경제 제재 미국 이거 탄압에서부터 어떻게 어느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진짜 70년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끝까지 어느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진짜 전 3천만이 똘똘 뭉친 하나의 마음,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인민들은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어느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70년대 월남 패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뇌교육, 반공교육을 받은 게 뭐였습니까? 정부가 부패하고 민심이 떠나면 나라는 망한다고 배웠습니다. 연희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북의 정부가 믿을 수 없고 북의 당이 조선노동당이 믿을 수 없는 정당이어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하면 과연 북이 지금 그리고 한국전쟁을 이겨내고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과연 어떻게 해서 버티고 있을까? 경제도 어렵다는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지금 이 강철한 TV에서 하는 얘기, 반북 유튜버들의 하는 얘기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그리고 자료들을 정리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